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이란 대 키르기스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2차 예선에서 4승 2무 무패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타레미와 아즈문의 위력적인 침투와 피지컬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이다. 자한바크시와 고도스의 드리블 능력과 플레이메이킹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에자톨라이의 빌드업을 통해 충분히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해 보인다. 카나니와 칼릴 자데는 이미 수차례 어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베테랑 칼릴 자데는 부록의 나이에도 빠른 발을 기반으로 풀백까지 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만에 이어 2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한 전력이다. 알리쿨로프와 아크메도프의 드리블 혹은 최우방 키친, 자리페코프, 그리고 삼선 자원 압두라우모노프의 침투 패스를 통해 최전방 코조의 침투를 노릴 것이다. 다만 이토록 단순한 방식으로는 이란의 수비 밸런스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103을 구성하는 키친와 쿠조바에프와 자리페코프는 2차 예선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다. 나름 조직력은 준수하지만 견고함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자리페코프는 전문 센터백이 아니다. 수비 위치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란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전개는 키르기스스탄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단순한 속공 전개는 이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이라크 대 오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2차 예선에서 6전 전승을 거두며 1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크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바에시와 자심의 드리블 능력은 확실히 위력적이다. 주포 후세인의 제공권과 함께 충분히 위력적인 공격 전개가 기대된다. 술라카와 나지의 수비 라인 역시 견고하게 작동 중이다. 3선에서 알 아마리와 아민의 수비 가담을 통해 오만의 한정적인 측면 전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카타르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2차 예선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편안하게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아피프와 알리의 호흡과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 수려한 발 재간으로 1, 2선을 오갈 수 있는 알 라위 역시 이들의 화력을 지원해 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와 화력 대결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최근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멘데스와 살만 역시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인다. 특히 두 자원 모두 발밑이 훌륭하고 빠른 발을 소유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압박에도 좋은 대처를 보여줄 것이다. 2차 예선에서 5승 1무라는 성적으로 당당히 1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알자비와 살레와 알라미리의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다. 파에지의 빌드업 능력과 더불어 충분히 위력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알 아타스와 베이더 역시 빠른 발과 훌륭한 발밑을 소유한 자원들이다. 카타르의 압박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모양새다. 두 팀 모두 상당히 유사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서로를 경계하는 만큼 생각보다 소극적인 접근이 예상된다. 결국 후방에서 볼 돌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며 생각보다 지루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요르단 대 쿠웨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2차 예선에서 득실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며 1위로 최종 예선이 진출했다. 알 마르디와 오란 그리로 하다드와 알 타마리를 중심으로 위력적인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최전방 알 나이마트가 제공권이 아쉬운 점과 쿠웨이트가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한다는 점에도 대량 득점은 기대되지 않는다. 알 아자린과 알 아리바 나시브는 상당 기간 호흡을 맞춰온 전력이다.
이들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포함 애당초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는 만큼 쿠웨이트의 엉성한 공격 전개에 당할 리가 없을 것이다. 카타르에 이어 2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주력 공격 자원 알파니니를 과감하게 명단에서 제외하고 나세르와 알라시디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영건 알와드이, 에네지와 같은 자원들의 요르단의 탄탄한 밀집 수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지루한 역습이 예상된다. 그나마 수비 라인의 하에리와 에브라임이 호흡을 꽤 맞춰온 조합이다. 다만 이들은 평소 지공 전개에 익숙한 만큼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했을 때 견고함이 다소 떨어진다. 결국 체급 차이에서 밀릴 것이다. 쿠웨이트가 잠시 흐름을 잡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결국 요르단이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기반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요르단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금일 5번째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대 인도네시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르단의 득실차로 밀려 2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도사리와 브라이칸의 호흡은 이미 대표팀에서 유서가 깊다. 다만 3선의 알주와이르 혹은 측면의 알두라미드를 제외하면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아쉬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부야이와 가나마, 탐바크티의 백삼는 상당히 견고하다. 같은 소속팀인 만큼 라인 컨트롤, 의사소통, 역할 분담이 상당히 철저하게 구성돼 있다. 인도네시아의 역습 위주의 공격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듯하다. 이라크에 이어 조 2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최우방 후브너의 롱패스 혹은 3선에서 토의 아온의 침투 패스를 통해 최전방 오르트만고엔과 스트루이크의 침투와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전개가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촘촘한 수비벽을 상대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브너와 이지스와 라마다니는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다. 3선에서 하에와 퍼디난드의 수비 가담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창의적이지 못한 공격 전개에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을 듯하다. 인도네시아의 밀집 수비가 나쁘지 않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1, 2선 조합은 한번 걸리면 여지없다.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체급 차이 극복에 실패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칠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승을 거두며 메이저 대회 2연패라는 엄청난 족적을 달성했다. 다만 디마리아의 은퇴와 메시의 부상으로 마르티네즈와 알바레즈의 투톱이 형성될 것이다. 이들은 마무리 능력은 확실하지만 솔로 플레이 능력은 확실히 아쉽다. 평소보다 파괴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수비 라인은 건재할 것이다. 베테랑 오타멘디와 로메로는 훌륭한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칠레의 엉성한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조합이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탈락이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가레카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다만 이들의 공격을 이끄는 베테랑 산체스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를 당했다. 결국 브레레턴 혹은 베테랑 바르가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생겼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리츠노프스키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베테랑 디아즈와 마리판의 센터백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에 변화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수비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은 공격 라인의 부재로 칠레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체급 차이를 통해 저득점 양상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